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으로 윈도우의 속을 들여다보는 아주 강력한 기술이죠. 후킹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수업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백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게임할 때 쓰는 단축키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체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이 뭘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신기한 마법의 비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후킹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일단 후킹이 도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알아보고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들을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엔 배운 걸 바로 써먹어 봐야죠. 키보드 입력을 가로채는 간단한 키로거를 만들어 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수준을 확 높여서 API 후킹까지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로 후킹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이 단어의 뜻만 제대로 이해해도 오늘 수업의 절반은 성공하는 겁니다. 후킹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램들이 서로 막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후킹은 뭐냐? 바로 그 대화 중간에 슬쩍 끼어드는 거예요. 엿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야, 그 말은 이렇게 바꿔서 전해 하고 내용을 조작할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대화 가로채기 기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후킹의 세계로 떠나기 전에 우리 장비부터 챙겨야겠죠? 바로 핵심 용어들입니다. 이 개념들이 헷갈리면 나중에 코드를 볼 때 완전 길을 잃기 쉬우니까요. 하나씩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훅 체인, 말 그대로 훅들이 사슬처럼 줄줄이 엮여 있다는 뜻이에요. 메시지가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검문소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메시지는 이 훅이라는 검문소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통과하면서 뭐랄까 검사도 받고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로컬훅이랑 전역훅, 이 둘의 차이는 정말 중요해요. 감시 범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딱 메모장에서만 키보드 입력 감시할래 하면 로컬훅, 아니 내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키보드 입력 다 볼 거야 하면 전역훅. 딱 감이 오시죠? 내가 뭘 감시할 건지 그 범위를 정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자, 그럼 윈도우에서 이 후킹이라는 마법의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겠죠. 그 만능 열쇠가 바로 이 함수 set windows hook x a입니다. 이 함수를 딱 호출하는 순간 윈도우한테 나 이제부터 감시 시작할 거니까 준비해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함수가 진짜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네 가지 매개 변수, 그러니까 네 가지 재료 덕분이에요. 이 재료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온갖 종류의 훅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재료인 ID 훅에다가 키보드 이벤트를 넣고 네 번째 DW 스레드 ID에 시스템 전체를 뜻하는 여을 딱 넣으면 시스템 전체 키보드 감시라는 요리가 뚝딱 완성되는 거죠. 아주 직관적이죠? 자, 이론 공부는 이쯤 하고 이제 진짜 재밌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이 코드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죠. 가장 클래식한 예제, 키로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키로거를 만드는 레시피는 딱 이 5단계입니다. 첫째, 파이썬이 윈도우랑 말 좀 통하게 CTYPS를 불러오고요. 둘째, 키보드가 눌리면 뭘 할지 우리만의 함수를 만들어줘요. 셋째, 윈도우가 우리 함수를 알아들을 수 있게 포장해주고, 넷째, 드디어 훅을 설치합니다. 마지막으로 키보드 이벤트가 들어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끝! 간단하죠? 이 흐름만 기억하면 코드가 훨씬 쉽게 보일 거예요. 우리 키로거 코드에서 심장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한 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wh-keyboard-ll이라는 부분. 저기 뒤에 붙은 LL이 low level,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스템 가장 밑단에서 이벤트를 가로채기 때문에 거의 모든 키 입력을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강력해요. 아마 코드 처음 돌려보는 분들 중에 이 네임 에러 만나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절대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야, 나 윈딜렐이 뭔지 모르겠어 하고 파이썬이 투정 부리는 거예요. 코드 맨 위에 from cytpys import 모든 것, 이 한 줄 빠뜨렸을 확률이 99%입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바로 해결돼요. 이 syntax 에러도 단골 손님이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첨부한 코드가 좀 오래된
그러니까 파이썬 2 버전으로 만들어졌다는 신호예요. 요즘 우리가 쓰는 파이썬 3에서는 프린트가 함수라서 그냥 프린트 텍스트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프린트 텍스트처럼 괄호로 감싸줘야 하거든요. 간단한 문법 차이니까 이것만 고쳐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키보드 입력 같은 좀 넓은 범위의 이벤트를 낚아채는 법을 배웠죠. 이제 레벨을 한 단계 확 올려볼게요. 이번엔 특정 프로그램, 그 안에서도 특정 함수의 호출을 콕 집어서 가로채는 훨씬 정교한 기술, API 후킹을 알아볼 겁니다. 이전 키로거가 그냥 시스템 전체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거였다면요. API 후킹은 이건 뭐랄까 외과 수술에 가까워요. 그냥 엿듣는 수준이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의 뇌를 열어서 파일 저장 같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신경을 직접 건드리는 거죠. 훨씬 더 정밀하고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키로가보다 훨씬 더 섬세해요. 우리가 진짜 의사가 된 것처럼 먼저 수술할 환자, 즉 프로세스를 찾고 그 환자 몸속의 특정 장기, 즉 API 함수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야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즉 디버깅을 시작해서 내부 동작을 제어하는 거죠. 이 코드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먼저 write file이라는 함수, 그러니까 파일 저장 기능이 사는 집 주소를 알아내는 거예요. kernel 32.dll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네요. 주소를 찾았으면 그 집 앞에 훅스의 add로 일단 정지 표지판을 딱 세워두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누군가 파일 저장을 누르면 일단 멈춰서 우리가 시키는 일, 즉 replace string이라는 함수를 먼저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콜백 함수 안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프로그램의 기억, 즉 메모리를 직접 들여다봐서요. 만약 사용자가 love라고 썼다면 이걸 몰래 hate로 바꿔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함수가 일하기 전에 이 바뀐 내용을 다시 메모리에 덮어 쓰는 거죠. 정말 엄청나죠? 자, 그런데 실습하다 보면 거의 100%이 에러를 만나게 될 겁니다. invalid address. 주소가 잘못됐다는 건데 원인은 아주 간단해요. 64비트 파이썬이라는 헤비급 선수가 32비트 프로그램이라는 라이트급 선수를 상대하려고 하니까 체급이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쓰는 도구랑 분석하려는 대상 프로그램은 같은 체급, 즉 같은 비트여야 합니다. 이건 국룰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기초적인 키 입력 감시부터 특정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막 주무르는 API 후킹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머릿속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한번 요약해보고 이 기술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후킹은 시스템의 대화를 가로채는 기술이다. 둘째, C타입스로는 키보드처럼 시스템 전체의 이벤트를, PyDBG로는 특정 프로그램 내부의 함수를 콕 집어서 낚아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 기술은 백신 같은 착한 프로그램의 심장이 되기도 하고 악성 코드 같은 나쁜 프로그램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거죠. 이처럼 후킹은 강력한 힘을 가진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강력한 기술을 어떻게 공격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숙제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내용 정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